결국 이런 메이저 건설사들이 앞장서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쓸데없는 장난질로. 안녕하세요, 집지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제도적 꼼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건물의 구조와 바닥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지고 앞으로 집 선택을 할 때에도 꽤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건물 구조. 여러분들, 소리는 벽 타고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 구조라서 소리가 벽을 타고 이동합니다. 반면 이런 기둥식 구조는 충격음이 가해졌을 때 기둥으로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모든 아파트를 다 기둥식 구조로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우선 이 기둥식 구조로 집을 지으려면 벽식 구조보다 층고를 약간 더 높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둥식으로 20개 지을 수 있으면 벽식 구조로 22개 지을 수 있어요. 게다가 평당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작업 공정도 길어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80년대까지에는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이 벽식 구조가 빠르고 사업성이 나니까 현재는 거의 공식처럼 벽식 구조가 사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안타까운 건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고급 아파트 위주로 기록되어 있고 양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닥의 구조. 우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바닥의 단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맨 아래에 있는 이 콘크리트 슬라브란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콘크리트 부분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한 공공주택의 최소 슬라브 두께는 210mm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1000mm가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당연히 윗집에서 뛰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똑같은 높이로 아파트를 올렸을 때 세대수가 확 줄어드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슬라브 두께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130에서 150mm가 됐고 150이 180 되고 지금은 210mm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질 때마다 과연 얼만큼 소음이 줄어드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께 210mm일 때 50dB인 바닥에서 300mm가 되면 3dB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지정한 바닥 충격음 성능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50dB에서 47dB로 줄은 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벽식 구조 틀 안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메이저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전담팀을 따로 운영해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메이저 건설사 7곳이 LH와 MOU를 체결하기로 했죠. 다 같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특화 몰탈과 특화 소재로 DLEC 같은 경우엔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음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세대에 경고음을 보내는 층간소음 알림이 서비스를 도입한 현장이 있고요. 결국 이런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쓸데없는 장난질로 기술력 없는 건설사들의 편의를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중량 충격은 3급 정도의 무난한 성과를 내는 건 자체 기술력까지도 필요 없이 백머신으로 측정된 다른 제품들 봐서 그 기업거 쓰면 됩니다. 물론 기존 시공해온 방식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비싸지만요. 오늘의 요약, 국토교통부는 정신 차리고 건설사들은 열심히 연구하자. 소비자는 집을 고를 때 그 단지와 단순히 화려한 마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구조나 층간소음의 실태까지 살피는 습관을 가지자. 다음에는 훨씬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